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조와 음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동옥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을 보면 동옥조 또한 단군의 후예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남옥조와 북옥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동옥조, 남옥조, 북옥조, 서옥조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처음인지는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후한서 동이열전 동옥조조에는 뭐라고 되냐면 동옥조는 고구려의 개마대산, 개마대산은 지금의 개마고원이겠죠. 동쪽에 있다. 동쪽은 큰 바다에 접해 있는데 맞죠? 북쪽은 음누구, 음누, 부여, 남쪽은 예맥과 이건 이제 동해하고 맥국이겠죠. 과 접해 있다. 그 지형이 동서는 좁고 북쪽은 길다. 지금 지형하고 똑같죠. 한경도 지형하고. 면적은 사방 천리의 반쯤 된다. 절반쯤. 토질이 비옥하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고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음락에는 우두머리가 있다. 이렇게. 상록사기 고구려 본기 대무신왕조에 AD 26년에 개마국을 정복하였다. 이건 개마고원에 있는 거죠. 그 후에 30년 후 AD 56년에 태조왕이 동옥조를 쳐서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렀다. 이 창해는 지금 동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옥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후한서 동옥조조에 그 나라는 좁고 긴데다 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 마침내 고구려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그 얘기죠. 태조왕 56년에 동옥조를 정복했다는 얘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 지역의 대인을 뽑아서 사자로 삼아 음락을 그 토착적인 거수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였다. 조세로 세금을 받았는데 초포, 우리가 초피라 그러죠. 그 짐승 가죽, 그다음에 어염, 고기와 소금 이런 해산물을 잡았다. 그리고 미녀들을 뽑아서 종이나 첩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옥조는 지금 어디냐? 한경남도 금약군 세동리 소라리 토송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토송 안에서 청동하살촉, 세영동검, 수레부소, 철솥, 철창, 철단검 이런 것들이 그래서 BC 2세기에서 BC 1세기 사이의 것들이 요게 소라리 토송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뒤에 개마고원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세형동검 뭐 이런 것들 요거 철솥 우리 그 낙랑국 아까 할 때 양쪽에 이렇게 생긴 게 나왔죠? 똑같아요. 네, 같은 계통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옥조나 낙랑국이나 다 예족 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부여도 보면 예족이잖아요. 예족이라는 게 우리가 토강목강묘를 주로 사용했으니까 요게 이제 양산, 일산, 요건 이제 수레 부속품, 저기 이제 단유세선 문경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동옥조가 어디냐? 여기죠, 여기. 한경도 지역. 여기 동해, 여기가 맥국, 춘천, 여기가 대방고, 여기 황해도, 여기가 평양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북옥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동부요. 자, 그 다음에 서옥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동이전 동옥조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서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나라 초에 연나라의 망명객인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번조선 왕이 된 거죠. 요서 지역에 옥조의 음락들을 모두 조선에 복속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만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죠, 여기.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옥조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를 설명하면서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가 바로 서옥조예요. 그러니까 동옥조, 북옥조, 여기가 서옥조, 그리고 여기가 남옥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지금 동옥조를 설명하면서 서옥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옥조니까 헷갈린 거죠. 이것은 요소 지역에 있었던 번조선 왕 기준을 멸망시키고 위만이 차지했던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그럼 여기 있었던 옥조는 뭐냐? 서옥조다 이거예요. 서옥조. 네.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는 낙랑군의 25현 중에 부조라는 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옥조를 나타내는 거다. 옥조. 그럼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낙랑군 동부도의에 있어요. 동부도의에 남부도의와 동부도의의 그 경계선이 뭐냐? 의무로산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의무로산. 예. 이거 의무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거죠. 이쪽 서쪽에. 동쪽에. 그래서 동부도의죠. 그리고 왜냐하면 고구려 서천왕 16년조에 285년에 모영외가 망명부여를 쳐서 그 망명부여의 이 왕인 의려를 죽였는데 죽이고 만여 명을 잡아갔는데 그 아들인 의라가 백록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백량산이에요. 이거를 넘어 옥조로 피했다 그랬다. 그럼 백량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게 백량산이에요. 이걸 넘어서 이쪽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바로 서옥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동옥조하고 서옥조를 갖다 막 이렇게 혼돈하면서 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망명부여는 뭐냐? 삼국사기의 대무신왕조 5년에 22년이죠. 동부여를 쳐서 멸망시키자 대소왕 마지막 왕이죠. 이 동생이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해왔다. 그러자 연나부에 안치하였고 오부죠. 오부. 고구려 오부 중에 연나부. 낚시라는 성을 하사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낚시부여 또는 떠돌아댕겼기 때문에 망명부여.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부여로도 하고 망명부여로 되면 망명부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떠돌아댕겨갖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자, 후한서 삼국지 자치통감 이것에 나오는 이들의 역사, 그 유민들이죠. 동부여 유민들 떠돌아댕긴 얘네들의 역사를 갖다 쭉 추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후왕, 위구대, 위구태, 부태, 간이거 이런 왕들이 나타나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동부여냐?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동부여로 해갖고 막 헷갈리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죠. 여기에 삼국사기 대무신왕 22년조에 동부여를 쳐서 그 투항한 유민들을 어디에 두었다? 연나부에 두었다 이거예요. 이 연나부가 지금 어디냐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에 두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자립해요. 자립해서 이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예, 그게 이제 망명부여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간이거라고 돼 있죠. 이 간이거에게는 적자, 아들이 없어서 그가 죽자 244년에 제가들이 5가죠. 마가, 저가, 우가, 구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부여에. 그들이 서자인 마여를 왕으로 모셨다. 273년에 마여가 죽자 6살 난 그의 아들인 의려를 왕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랬다가 모영외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저는 낚시부여 또는 망명부여라고 부르고 싶다.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옥조조에 한무제가 조선을 요거 이제 위만조선이죠. 병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옥저성을 하나의 옥저성은 현도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맥, 고구려죠. 고구려에게 공격을 당하여 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으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옥저를 어디에 다시 속하다? 낙랑군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한나라는 토지가 넓다 하여 단단대령, 의미로산이라고 그랬죠. 개마대산이 아니에요. 단단대령이에요. 의무려산을 중심으로 동쪽을 쪼개서 동부부여. 그래서 영동 칠연이라고 불렀다. 이때 여기에 속한 것이 옥저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나중에 띄어서 여기 정도 있었겠죠. 낙랑군으로 속하겠다. 이게 여기가 서옥조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가 서옥조죠. 요게 백록산이에요. 요게 지금의 백량산이에요. 여기를 누가 쳐들어갔냐? 백제가 쳐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가 바로 요소백제입니다. 요소백제. 맨 처음에 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백제에게 패하여 백록산 기슭에 거하였다가 모용에게 깨지자 이 백량산을 넘어서 어디로? 백록산을 넘어서 서옥조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 이렇게 생겼어요. 백량산.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녹산 그러는데 녹산이 아니고 여긴 백자가 붙어 있어요. 녹산은 지금 어디냐면 이쪽 동부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틀려요. 여긴 백록산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한반도 지역의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그 개마고원을 단단대령이라고 지금 유사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의무로산이 단단대령이고 의미로산하고 요하 사이에 누가? 서옥조가 존재했었다. 이게 처음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현도군에 속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속했어요? 낙랑군으로 들어갔다. 아까 이거는 기록에 나오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삼국지 동육조조에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으로 4군을 삼았는데 이때 옥조군이 현도군으로 삼았다. 옥조를. 그랬다가 나중에 단단대령의 동쪽 지역에다가 어떻게 낙랑군에 속했죠. 낙랑군으로 속했는데 그걸 또 쪼개서 동쪽은 영동 칠연이라 해서 동부도에 속하겠다. 옥조도 여기에 속했다. 그러니까 영동 칠연에 속한 거예요. 지금 이쪽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드려요. 그럼 백록산은 어디냐? 자, 모영 씨한테 깨졌던 백록산은 윤용성 건창현 백량산이에요. 고금지명 대사전에 뭐라고 되냐? 열하의 능원의 서남쪽에 포우도산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량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86년 모영회가 요동을 쳐들어와 의랴를 죽였잖아요. 이때 이 의랴가 그 SOS를 쳤던 서진의 동의교인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은 노령현에 있어요. 노령현. 노령현은 어디냐? 산해관 쪽이죠. 네, 여기에요. 여기. 이 단시라고 써 있죠. 이 지역이 동의교이에요. 얘네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이들이 달아났던 옥조는 서옥조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이 서옥조는 제가 생각하기는 신민시 지금 심양에서 조금 넘어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는 고대산이라는 문화가 여기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전환시대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산에는 실제로 고구려의 유물이 나오는 산성이 있어요. 이게 해발 75m밖에 얼마 안 높아요. 근데 이 옆에가 요하기 때문에 벌판이에요. 그랬고 다 보여요. 여기 해발이 30m 이하예요.
그 다 벌판이에요. 그리고 요하가 있고 또 그 옆에 양식목화, 수수화라는 강물들이 이렇게 요하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 평원지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동해 와서 그 낙랑 쪽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낙랑국을 세웠는데 여기서 뭐냐면 정백동 1호분에서 부조예군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옥조거든요. 옥조. 예족이란 말이에요. 예족의 군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예족은 뭐라고 돼 있냐면 호랑이를 숭상해요. 대부분은 곰을 숭상했는데 예족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환웅신화에도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 예족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뻐클에 호랑이가 이거 호랑이잖아요. 이렇게. 이 호랑이 입이고 이거 눈이고 이 호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부조예군이라는 옥도장이고 예. 옥으로 만든 도장이에요. 아, 은도장 여기 은으로 만든 거.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남옥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에 지리지 동경도 해주는 본래 저자입니다. 옥조국의 땅이었다고 한다. 자, 여기 보면은 발해 때에는 남경 남해부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태백일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국은 이제 발해죠. 발해의 남경 남해부는 본래 남옥조의 옛 나라로 현재는 해성현이다 그랬어요. 딱 맞죠? 지금 요사하고 태백일세 이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남옥조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해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성. 예. 근데 여기에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삼국 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43년 AD 25년에 남옥조 사람 구파해 등 20여가가 투항해 오자 백제로 한산의 서쪽에 두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남옥조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해성 지방에 있어요. 요동반도 해성. 여기서 이동해 온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여기서 왔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주몽이가 처음에 이제 비류와 온조의 엄마가 소선호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졸범부의 마지막 왕녀예요. 공주란 말이에요. 근데 시집 갔다가 애들 둘을 낳았고 과부가 돼서 되돌아왔어요. 자기 나라로. 그때 고주몽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가 여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위를 누구한테 줬어요? 고주몽한테 준 거예요. 근데 고주몽이가 총각이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와서 태자가 돼버리니까 자기 아들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탈해서 졸범부여 집단 중에 이탈한 집단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요동반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오가는 백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올라가거나 중국에서 올 때 그 중각 기착지가 어디냐면 지금 대련이에요. 대련. 그래서 옛날에도 청나라 때도 뭐냐면 거기가 해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못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갈 때도 외국인 출입 금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가이드가 다행히 여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대생 손잡고 애인처럼 하고서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왜냐면 한국말 하면 걸리니까 몰래 이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옛날에 그 해군 기지라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풀렸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오가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가 어디가 괜찮을까? 그러니까 마한 쪽이 비실비실하는 걸 알고서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지금의 한강유역으로 들어와서 백제를 세운 겁니다. 그럼 비류백제 자꾸 그러는데 그 비류백제는 뭐 인천에 있었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 요동반도에 있었죠.
그 요동반도에 있을 때는 누가 저기 했느냐? 소선호가 있었겠죠. 왜냐면 소선호가 끌고 나왔으니까. 그게 비류백제예요. 근데 이 비류백제가 뭐 광개토 대항비에 어떻게 해서 뭐 일본을 개척,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